이제부터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 강령을 이제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노동자연대, 진보당, 정의당 한 6개 정도의 강령을 제가 어제 뒤졌어요. 자, 공공운수노조 이번에 그 파업을 주도했던 공공운수노조의 강령을 보겠습니다. 자, 주사파랑 어떻게 다른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건 민주노총이고 빼고 국민파 빼고 중앙파 빼고 아니야 더 넘겨 고고고 오케이. 자,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그 공공운수노조 요번에 파업을 주도했던 게 이 공공운수노조고 강성 PD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에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됐죠. 강령을 보십시오. 하나 보면 자, 첫 번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고 별거 없고 민주노총의 혁신과 적극적 참여 별거 없고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별거 없고 고용안정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 이것도 뭐 별거 없죠. 좋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순도가 높아지는데 차별 철폐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노동의 소유 통제권을 확보하기에 노력한다. 좀 심하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철폐해야 되는 악이야. 그러니까 98년 김대중 정권 이후 노동운동의 핵심 레토릭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이걸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원하청 관계는 근원적으로 척결해야 될 대상이야.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노동의 소유 통제권, 사회주의적 언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민중의 인간적 삶이 활동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확충과 이것도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1, 비정규직 철폐고 핵심 쟁점 2인데 뭐냐면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가 민간 시장 경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보육이니 교육이니 이런 거 다 공공화돼야 돼.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이 평등함을 인식하면서 여성의 이것도 성평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기호죠. 그 다음에 장애인, 노령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이게 이제 이런 약간 뭐랄까 아웃사이더 노동 계급이 아니라 이런 걸 얘기했죠. 쭉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령 전부군요. 네. 맨 마지막은 뭐죠? 평화통일. 이거는 뭐 민족 화해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이루는다. 그러니까 NL 주사파였으면 강령이 평화통일이 이 정도에 배치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생태적 가치 이런 얘기를 중시하잖아요. 자, 하나만 더 넘기시죠. 공공운수노조 강령이었고요. 이제 PD 강령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동당 강령입니다. 노동당은 군소정당이긴 한데 조금만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노동당이잖아요. 근데 아까 사회주의가 2개 있다 그랬잖아요. 친북 사회주의가 있고 반북 사회주의가 있죠. 여기는 반북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노동당은 지금 주도 세력이 누구죠? 나도 잘 모르는데 PD 강성 PD지. 현재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인가요? 네. 노동당 지금 강이 있어. 네네네. 그 다음에 여기서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평가인데 뭐를 평가하는 거냐면 스탈린 레닌주의를 평가하는 거예요. 스탈린 레닌주의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관료주의로 변질되면서 해방의 이념이 당과 국가의 통치대로 전락했다. 국가사회주의다. 저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이따 노동자 연대의 강력을 볼 텐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프랑스 공산당과 같은 제도권 정당은 전부 다 레닌 스탈린이 주류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발전했던 사회주의는 스탈린을 부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노동자 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운동 이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지금 이런 노동당 지금 이런 단체는 민노총에 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네. 민주노총 일부가 뭐 이렇게 하긴 한데 그 다음에 쭉 가서 좀 내려가 봐요. 그 다음에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내려가시면 노동자 민주주의 미래가 자본주의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별로 근데 근거는 약하죠. 왜 자리가 쭉 내려가시면 사회주의라는 미래 해서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 거는 옛날에는 현실 정치의 입장에서는 권력이 이렇게 집중돼야 되잖아요. 네. 제도화되고 그거를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실천과제만 보십시오. 노동 해방이 있죠. 노동 해방. 그다음 모든 피어업자에 해방해서 네. 쭉 보시면 되겠네요. 네. 쭉 넘어가십시오. 넘기시면 여성 해방, 여성을 네. 굉장히 강조하죠. 예. 그다음에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이렇게 이른바 소수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진보의 전통이죠. 사회단계. 네. 넘어가시면 존엄한 삶의 보장. 여기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거는 제가 볼 땐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의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거. 그 다음에 존엄한 삶을 살려면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회 서비스를 그러니까 시장 영역에 맡기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을 맡기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지금 그 맥락에서 투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또 쭉 보시면 생태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내려가십시오. 한반도 평화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민주적 계획 경제 노동자 권리 수렴 오케이 됐어. 국유화입니다. 국유화 강령입니다. 노동당 강령이고요. 하나만 더 노동자 연대 쪽을 해보십시오. 한 칸 옆에 노동자 연대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친구들인데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영국 노동당의 관계를 갖고 있고 마르크스의 전통을 이어간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가 물려받은 전통이다.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누가 빠졌죠? 네, 스탈린이 빠졌습니다. 스탈린. 그러니까 60년대 공산당의 전통은 스탈린이고요. 스탈린. 근데 스탈린 대신 어디를 받아들였다? 트로츠키를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트로츠키를 주류로 생각하는 여기는 아주 뭐 사실은 과거에 그 PD적 운동권들의 잔존 세력들이군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소수자들 아주 소수가 이런 어떤 연대를 만들거나 당을 만들어서 이런 강령이나 선언문 등을 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파장이 거의 없는 집단들 아닐까요, 그죠? 현재로서는 예. 자,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이게 좀 특별한 주장이죠. 쭉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혁명이 필요하다. 국제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과거 평등과 해방, 노동조합. 그다음에 혁명적 당. 자, 저는 어제 잔뜩 찾았는데 그렇게 잔뜩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당 강령 하시죠. 진보당 강령은 지금 이게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느낌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처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 이것도 역시 주사파 냄새가 확 나네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할 만한 건 그 주사파들이 예전과 달리 항구적 평화 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 정치 정당이다. 저 용어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직접 정치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저게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저런 이건 뭐 그 문구 하나입니다만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이게 뭐 주체 사상이 어쨌든 사람이 그렇지.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인 그 철학, 사람이 주인인 사상 뭐 이러잖아요. 근데 결국 이 주인이라는 표현이 소위 진보라든가 주인이 있다는 건 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적합한가? 그러니까 저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휴머니즘적 어떤 공산 또는 사회주의 뭐 이런 어떤 가치를 봤을 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든 부르주아가 주인이든 이런 주인과 종의 얻은 주종관계적 표현이 적합한가? 근데 이제 전혀 그런 성찰 없이 그냥 쓰는 단어들이죠. 진보당 강령을 쭉 보시면 제가 쭉 그냥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죠. 또 이번엔 정의당 강령을 소개합니다. 정의당은 훨씬 제도권 정당이잖아요.
제도권 정도에서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거 인천 주사파 중에서 인천파 일부가 결합되어 있는데 쭉 보면 하여튼 느낌상 다른 정당은 좀 이상주의적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어쨌든 간에 제도권 정당답게 좀 네. 변화가 있습니다. 자, 넘기시죠. 하나만 더 보이시죠. 민주노총 없군요. 민주노총. 그 다음에 전장년이 공공운수노조랑 전장년이 다 비슷한 계열인데요. 전장년은 근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인데 강령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저 정도 강령을 갖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장애인 단체라기보다는 약간은 사회 단체야, 정치 단체 같더라고. 네. 그래서 강령의 전문도 있어. 이게 장애인의 삶이고 장애계의 현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가 있죠. 기본 강령을 소개합니다.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사회 논리의 극복을 통한 새 세상의 건설. 세상에 효율성과 경쟁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내가 보건 때는 자본주의를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것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저 얘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극복이 목표다라는 얘기랑 거의 동일한 언어죠. 맞죠? 아닌가? 네. 평등, 노동의 정의의 변화. 노동도 이윤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을 위한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 이게 이제 막스주의의 노동관이거든요. 네.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다음에 장애 문제 해결 쭉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애인 단체가 이 정도로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투쟁을 하는 거죠. 대중단체가 아니라. 네. 그러면 민주노총 강령을 찾을 수 있나? 민주노총 강령을 찾아서 한번 띄워볼래? 민주노총 강령. 어쨌든 이제 장애인 단체는 이제 그 지향점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자본주의 특히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낙오하고 또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간 소수층들에 대한 이런 지향을 갖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뭐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봐요. 이제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뭘 할 건지 이런 어떤 정책적 지향에 대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민주노총 결국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 이런 PD적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PD적 운동권들이 노동계의 어쨌든 대세였잖아요. 이들이 지금 주도해서 민주노총이 담병호 위원장부터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의 민주노총은 NL 주사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지금 이런 그 세력이 사실상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현실적인 진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그러니까 나는 꼭 우리가 네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석기 경기 동부가 어느 정도냐는 거야. 그렇죠.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됐냐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와 그 산하 조직의 주요 뭐 실무 간부들 또는 산하 그 위원장들 면면을 보면은 쉽게 알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민주노총이 각종 시 집회에서 뭐 한미 뭐 지금 군사훈련을 반대한다거나 심지어 국가보안법 하자고 한다거나 과거에 그 NL 주사파들이 흔히 주장해왔던 특히 북한 쪽에서 주로 주장해왔던 구호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 이런 집회 투쟁에 민주노총이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있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경향성이 최근에 와서 극히 더 커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통진당 2014년도에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 그 잔존 세력들이 결국 민주노총에 직결해서 지금 사실상 양경수 위원장부터 포함해서 뭐 진경호 택배위원장이라든가 결국은 그 산하 조직 그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사실상 장악한 게 아닌가 이게 현실로 보여집니다.